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20명 이상 증가하면서 지금 현재 확진자가 53명이 됐습니다. 하루 사이에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2부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부터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좀 상황이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교수님? 예, 뭐 지역사회 감염 유행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지만,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다른 나라보다는 좀 늦게 온 것도 사실이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확진자가 다수 발생을 한 것은 예. 뭐 방역 당국도 더 긴장하게 하고 음. 전문가들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이 됐다고 봐야 그렇게 표현을 해도 무리는 없는 거죠, 교수님? 네, 뭐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게. 그런데 지금 그 30일반 확진자 슈퍼 전파는 발생을 했는데 30일반 확진자가 곧 슈퍼 전파자라고 지금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 역학조사 과정이 이제 다 지나고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네. 실제 지금 보이는 것은 이제 31번째 환자로부터 많은 분들이 전파된 양상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실제로 이분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예. 부분을 역학조사에서 좀 밝혀내야 됩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다만 슈퍼 전파가 발생을 했다 정도로만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저 근데 일단 저는 이거저거 다 떠나서 대구에 있는 여러 병원이 지금 폐쇄가 됐잖아요. 네. 이러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의료기관이 부족해지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당장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뭐 특히 이제 응급센터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급한 환자들, 예를 들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네, 정말 그 골든 타임이라고 하죠. 이 그렇죠. 시간을 못 지키면 사망하거나 아니면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을 일차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부서인데 네, 이곳이 네 군데 대형 병원이 다 폐쇄가 되는 바람에 상당한 그 위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질환에 의한 그렇죠.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예. 지금 빠른 정리와 그리고 이제 다시 여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폐쇄 조치를 최단 기간으로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그 두 가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응급센터의 그 환경을 완전히 방역 소독을 해서 네,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응급센터에서 환자와 접촉을 해서 자가격리가 된 의료진들이 있을 텐데 음흠. 이 의료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의료진을 네. 병원에서 빨리 재배치를 해서 이제 운영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병원 자체의 대책도 있을 거고 대구시 차원의 대책도 있어야겠지만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필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중앙정부의 그 즉각 대응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자체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 예, 이제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다든지 예, 아니면 이제 그 다시 격리를 해제하고 음, 폐쇄를 해제하고 다시 여는 그 시기를 결정한다든지 하는 역할들을 네, 충분히 좀 그 원활하게 예, 지자체와 상의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이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전국적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요? 네, 그게 이제 제일 저희가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대구 지역이 이제 시작이 됐고, 다른 일부 지역에서도, 역학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확진 환자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하, 예, 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예, 이게 이제 전국적인 유행이 될지, 음, 그리고 이 유행의 진폭이 얼마나 될지를 좀 예상할 수 있는 음. 그런 그 판단 근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조치도 이제 큰 방향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그동안은 그 중국의 발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검역에서 걸러내고 네. 그리고 여행력하고 확진자와의 접촉력을 통해서 환자들을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확진 검사를 해야 될 사람들을 걸러내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네. 이제는 그 이런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증상이 있고 또 의사들이 보기에 이 코로나19를 감별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음. 광범위하게 그 확진 검사를 진행을 해서 네. 경증 환자들도 다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격리를 해서 유행의 진폭을 줄이는 그런 예.
방식의 검사 중심의 방역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그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려야 된다는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떤 견해세요? 네,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상황을 보면 이제 그런 검토를 시작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 단계를 올리는 것은 조금 빠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상황을 보고 예. 다시 판단해도 그 부분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좀 빠르다라는 말씀은 아직은 그래도 지역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이 점을 중시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전국적 현상으로까지 갔을 때 심각으로 올려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네, 판단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될지는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아직까지는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유행이 확인이 되고 다른 지역은 유행이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네.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제 이제 교수님 모시고도 잠깐 여쭤봤던 내용인데 그 31번째 환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틀에 걸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검사를 거부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잠깐 나온 바가 있었는데 네. 근데 어제 이제 정부가 나온 어떤 대응 지침을 보면 의료기관에 외국 방문 경력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라 이런 그 네.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네. 근데 이 의심 환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검사를 거부해 버리면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지자체 단체장이 검사를 좀 강제성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의료기관에서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들이 이걸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합의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환자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체 채취가 너무 어렵거든요. 예. 이 검체 채취가 그냥 단순히 객담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코에다 가느다란 스틱을 넣어서 비드라는 분은 도말해야 되는데요. 예. 이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자의 어떤 그러니까 그 검사에 응하는 모습이 없이는 사실상 강제 검사라는 것도 거의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어서 지금 이제 그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할 텐데 요 이제 법률과 관련된 문제는 좀 거기서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